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골수 우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애국가는 4절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런가?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ROTC 김병태 회장님을 필두로 저희 토크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병태 회장님이 바쁜 일정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먼저 연사로 모시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여기서 아마 2020년도에 저희가 3일 동안 투쟁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서 다시 집회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서버 해체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몸을 던져가면서요. 저도 이렇게 몸이 그렇게 체력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싸울 이 경찰들이 정말 국가가 이만한 사람들이 다 와 있었어요. 이 문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별로 체력이 좋지 않은 몸으로 이 경찰들 상대로 싸우고 그 당시에 나중에는 3일차 됐을 때 여자분들 불어놓고 막 트럭 못 나가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만 막아냈어도 이렇게 우리가 증거자료를 서버에 있는 증거자료를 놓치진 않았을 텐데 얘네들은 계획적이었던 거죠. 빨리 이제 재검표 우리가 신청을 해놓으면 소송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가 이 잘못된 거, 그 당시는 음모론자로 우리가 또 몰리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뭔가 우리가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네들이 하는 게 정의로 위험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정의롭게 이 나라의 그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거만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하에 움직였어야 될 중앙선관위가 범죄 집단이 돼가지고 주동자가 돼가지고 모든 증거자료 부정을 저지르고 또 그게 결국에는 숨기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만행이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고 국정원에서도 북한의 핵탄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 이 부정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증거들이 사실이고 이제 중앙선관위가 기껏 관련된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노력한 거 그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 노고들 그게 이제 우리가 곧 22대 총선을 필두로 분명히 막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의로운 선거 시스템이 구현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ROTC 누구보다 정의로운 군단들이죠. 우리 ROTC 김병태 회장님을 모시고 얘기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외국 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에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 정말 서로 그 일손 부족할 때 손맛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두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국 동지들은 어떤 단체든지 활동할 때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힘을 합해주면 정말 좋은 집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연설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 중앙선관위에서는 사전선거 때에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바코드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QR코드 투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투표지는 개인 투표 성향을 알 수 있게 하므로 비밀 투표 원칙을 철저히 위배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많은 국민들의 부당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악착같이 QR코드 투표지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국민들의 개인 투표 성향을 알아내서 어딘가에 사용하려고 벌이는 그런 행위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개인별 투표 성향을 파악해서 어디에다 쓸까요? 뻔하죠?
바로 여론조사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론 조작하는 바로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여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예요. 이들이 여론조작을 왜 할까요? 평소 정치적 지지 세력을 덮고 선거 때는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론 조작으로 여론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조작했을 때 이게 악우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은 전주곡이고 주제곡은 바로 선거 조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치열한 체제 전쟁 중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출신 김국성 씨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간첩 난파를 중단했다 그럽니다. 그 중단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투입해야 할 모든 곳에 충분히 간첩들을 투입해서 더 이상 투입할 곳이 없어서라 합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만 명의 간첩이 활동 중이랍니다. 이것을 우리 인구 5,100여만 명을 하면 340명의 한 명꼴입니다. 우리 옆에 다 간첩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분명히 간첩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요한 포지션에 간첩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간첩인데 왜 없겠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북은 체제 전쟁을 벌이면서 간첩과 간첩을 비용하는 세력들을 결합시켜서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하는데 완전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 잡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권력을 잡게 하려면 권력이 만들어지는 통로를 장악해야 됩니다. 권력 장악하는 통로를 장악해야 된다 이거죠. 권력이 만들어지는 그 통로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북의 지령이 일찍부터 작동해서 북의 정의조직 앞잡이들을 권력 만드는 통로인 중앙선관위에 근 40년 동안 암암리에 공무원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집결되어 있는 그 특정 세력들이 전체 30명 가운데 4분의 3이 절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 사람이 1,300여 명, 46%에 달합니다. 이게 암암리에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바로 권력 만들어지는 통로에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중앙선관위는 장악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계 위원회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를 장악한 이들은 4.15 총선을 조작해서 북의 정의조직 앞잡이 정치인들에게 182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국회의 도움으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만들어서 사법부를 장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악되어 있던 것이 뭐냐면 민노총, 바로 언노련이 바로 이제 민노총이니까 언노련을 통해서 언론 방송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체제 전복 직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모든 시발점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 조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론 조작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체제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점 타격을 해야 됩니다.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 그 원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바로 원점입니다. 원점 타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구호를 외치면서 원점 타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이름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 때 문구가 나오는데 마지막 문구에는 복창을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내영 여론 조작을 당장 중단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내영 여론 조작을 당장 중단하라. 상임위원 김판석 여론 조작을 당장 중단하라. 사무국장 강석봉 여론 조작을 당장 중단하라. QR코드 투표지로 알아내 만든 개인별 투표 성향 자료를 당장 폐기하라. QR코드 투표지로 알아내 만든 개인별 투표 성향 자료를 당장 폐기하라. 이동통신 3사에서 업로드 시킨 모 데이터에 손대지 마라. 이동통신 3사에서 업로드 시킨 모 데이터에 손대지 마라. 이것으로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김경태 회장님이 지금 우리 정보관님 모르시는 줄 알아요? 이 발언 톤이랑 너무 좋으시다고 네, 훌륭하다고 저희가 감동 찬사를 보내셨어요. 제가 지금 김경태 회장님께서 그가 얼마나 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쌓인 게 많으신지 여론조사 기관하고 우리가 진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설이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연사로 서시면서 준비하신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일들 아닙니까? 지금 구호하시면서 외쳤던 그런 우리 기레기 같은 분들, 그 분들이 개화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발전이 없습니다. 다음 연설은 우리 누굴까요? 양정보 익슨 대표님. 양정보 없으십니까? 양정보 대표님 표정이 다른 곳을 보세요. 자꾸 왜? 우리 저 여성 동지가 먼저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지 뭐.
저기 여기 주변에 사시는 저 주민 여러분, 오늘 뭐 약 한 앞으로 1시간여 좀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거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180석을 도둑질해간 그 중에서 57석이 사전선거에서 63대 36이라는 조작각으로 해가지고 조작질을 한 아주 그저 정의부대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그게 9월인가가 메인이 아마 저 과천으로 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비 서버가 있는 정도지 들어가서 구경도 안 시켜주고 이제 그러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집회가 돼서 좀 소란스러워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선거는 투표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가 결정한다. 스타린 말입니다, 스타린.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사전선거에서 서울, 경기, 인천 63대 36으로 해가지고 47설 도둑질 해갖고 전국적으로 12석을 더 합해서 59석을 도둑질한 이 장본인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포하였습니다. 사이로 부정선거 조작한 중앙센터 직원들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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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선거의 조작은 여론 조작을 통하여 선거 공작을 한 것입니다. 180석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3구 대선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3구 대선에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에 20개가 이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론조사위원회. 근데 그 중에서 평균 해가지고 8%가 윤석열 후보가 8% 앞선다고 해가지고 평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3,400만 표 투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약 270만 표를 앞서야 됩니다. 그것이 여론조사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1% 조작을 했습니다. 1% 34만 표를 이기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작질을 한 놈이 저놈들이야. 그런데 그거는 증인이 있어. 그 촉새 유시민이 그 자식이 1% 이긴다고 했어. 1%. 그런데 왜 안철수가 끝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완주하는 줄 알고서 그렇게 조작질을 1% 해가지고 34만 표 이기는 걸로 했는데 안철수가 이 사회적인 압박, 김동길 교수님까지 막 압박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사퇴하니까 안철수 표가 한 200만 표 되는데 3분의 거기서 반은 윤석열 표고 그 다음에 4분의 1은 이재명이 표고 4분의 1은 그냥 안철수 아니면 안 찍는다 이래가지고 계산하니까 거꾸로 60만 표가 더 온 거야 이제 윤석열 후보로. 그래가지고 24만 8천 표 60만 표에서 34만 표 빼보세요. 26만 표지. 24만 8천 표나 26만 표나 뭐가 달라. 이래가지고 조작질을 아주 해서 그 대통령이 이재명이 대표했어. 안철수가 일주일만 더 먼저 사퇴를 했더라도 이놈의 새끼들이 그 당시에 조작질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조작들이 다 나왔잖아. 저는 그 당시에 신사동 아주머니 있어. 신사동 아주머니 여기 강남 신사동 말고 저기 은평구 신사동 자기 투표 사전 투표 열어보니까 이재명 표가 두 장 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미.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 니들이 주작값을 충분히 2%고 3%고 해놨으면 되는 건데 이 멍청이들아. 3%는 잘했다. 1%는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지금 더불어 민주당인지 뭐 더정당인지 거기서 이제 그 대통령이 안 나오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 건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전산 조작을 하면은 전자 개표기 가지고 하잖아. 전자 개표기. 수개표를 우리는 외칠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전투표 폐지하라 외쳐봐도 그거는 그 공직선거법에 158조를 비롯해가지고 숱한 조항들이 사전 투표란 제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맨날 외쳐봐야 허당입니다. 허당. 왜? 아니 사전투표 가지고 조작질을 했는데 이번에도 저기 어디야 강서구청에도 69대 31로 조작했지. 그래가지고 당일투표에서는 기표가 조금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그냥 왕창 뒤집어져가지고 17.8%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질 해가지고 이제 구청장을 또 뺏겼는데, 이제는 이제 사전투표 폐지하라 이런 거 니들 앞에 와서는 우리가 안 해준다. 대신 우리는 앞으로 전자개표기 하라는 법 없어. 수개표까지 다 해왔어. 그리고 수개표, 전자개표 어디서 만들었어? 어디서 납품받았어? 한틀 시스템에서 만들어가지고, 저기 가상 디지털 단지에 있는 한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수출도 하고, 콩고, 이라크, 키르기스탄, 10개국 수출해가지고 개판 쳤지. 키르기스탄에서는 대한민국 전자개표를 써가지고 부정선거로 퇴보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다 이놈들아. 그거 이번에 또 쓰려고 그러지? 안 돼. 우리 수개표 할 거니까 알아서 겨. 알아서 알아라. 기라말이다 이놈들아. 수개표밖에 없다. 이 순간에 우리는 사전투표 하지 말자 그러지 말고 그냥 당일투표 수개표를 한번 좀 중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일투표 수개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일투표 하면은 수개표 이렇게 여쭤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일투표 수개표, 당일투표 수개표, 당일투표 수개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섭섭해서. 당일투표 수개표. 그리고 항상 이제 여기 이제 부정선거 장에서 이제 외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요 놈들 몇 놈만 잡아 죽이면 되는데, 양정철이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협약 맺어가지고 부정선거 중국이 동원해가지고 저질렀지. 그래서 양정철이 그 업무 협약을 맺은 거를 공개해야 되겠는데, 이놈의 새끼이 베네수엘라고 갔는지 어디 갔는지 이건 모르겠어. 그 행방을. 그래서 양정철이가 있든 없든 간에 중국 공산당하고 그 업무협약 맺은 거 그거 공개 받아야 돼요. 그 우리 국민은 권리입니다. 공당입니다. 국민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민주당이니까. 그래서 양정철이가 맺은 그 중국 공산당 업무협약 우리가 공개해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양정철이 중국 공산당과 맺은 업무협약 공개하라! 그 다음에 한 놈 또 있지. 이근영이 그 당시에 63대 36이라고 조작값을 만든 놈. 그 놈들은 점잖게 보정값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임시로 1시간 이것도 올렸어. 성공보수 달라고 민주당에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싹 내렸어. 이거 우리 그 당시에 공병호 박사님이나 막준 변호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밝혀내기도 했지만, 지 스스로 그냥 그 보정값이라 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었어.
63대 36이 뭐 말라먹은 거냐 말이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없어 도둑질해갔지. 그래서 이근영을 또 체포해야 돼. 방법이 없어. 지금 구속하나 수사하나 필요도 없어. 이근영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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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저 주해주 그다음에 누구야 그저 50억 받았죠 뭐. 권순일이 이재명한테 50억 받았죠 뭐. 권순일이하고 저기 저 주해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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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아무리 그 외쳐도 이제 아까 중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사전투표 필요자 우리가 요거 대신에 진짜로 단일 투표 수개표만 외쳐도 돼. 우리가 저새끼들 안 고쳐. 사전투표 가지고 재미봤는데 그걸 왜 고치냐고. 그리고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은 5개월 며칠 남고 뭐 연말연시 빼놓고 구정 빼놓고 몇 개월 만에 법을 어떻게 다 뜯어고쳐? 못 고칩니다. 사전투표 공직선 부분에 있으니까 그거는 폐지하라 해봐야 메아리 없는 항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일 투표 하던 국민운동 그 다음에 수개표 하라는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도권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고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 수개표! 당일 투표 수개표! 수개표! 당일 투표 수개표! 수개표! 네, 감사합니다. 네, 든든합니다. 우리 신익신 대표님, 김병태 회장님, 두 분 모두 박사들입니다. 부정선거 박사들. 우리 지금 당일 투표 수개표 하셨는데 대만에서는 투표하자마자 그 옆방에서 바로 개표를 해요. 그 투표한 그대로 옮겨가가지고 바로 옆에서 하나하나 다 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름 쓴다고 그러셨죠. 그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는 또 투명 투표함에다가 집어넣고 자물쇠 다 들어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또 부정이 일어났었어요. 투명한 함에다가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이 일어났었고, 대만 같은 경우는 바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디지털화 돼 있는 나라였었는데, 그런 나라도 투표할 때만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한테 글자 쓰는 것까지, 글자를 모르는 무지한 어른들한테도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서 선거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죽은 사람 데려다가도 우리나라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들이 그런 방법을 쓸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는 선거전을 치르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디지털화 시키고 개표기 네트워크가 되고 인터넷으로 충분히 해킹 당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개표기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죽은 사람도 데려다가 투표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머리 좋다, 약삭 빠르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나라가 빠르죠. 뭐든지 빨리빨리죠. 그런데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도 너무 빨리 나쁜 걸 도용해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고, 앱슨 프린터에서 나와야 할 그 구부러진 약간 펄브된 투표 용지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빳빳한 기억 형상 합금 용지가 나와가지고 우리들 기합시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이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부정선거 조작범들이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알았다면 우리가 정확한 정보와 선거에 대해서 내가 가진 주권, 내 주권이 빼앗기는 건데, 제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한 사람의 주권이 거의 8천만 원에 가깝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돈으로 한 사람 8천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내 투표 한 장이 8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유린당하고, 그 다음에 나의 선택,
내 책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 거라고 생각해서 뽑은 사람들의 그 선택권 자체도 말살시키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 예, 우리 한참 문정부 때 연방제로 간다, 공산화된다. 맞습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더 이상 이 나라는 민주주의, 예, 우리의 주권, 책임, 자유, 비밀 다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아까 김병태 회장님이 구호 주신 거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지금 중앙청사 이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는 더 이상 저희가 서버는 없습니다. 서버가 다 저기 과천으로 옮겨갔고 이곳에는 지금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러나 범죄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론조사 참관인으로도 들어가 봤었습니다. 선거 때. 그런데 여론조사 또한 조작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람들을 홀려야 되거든요. 예, 우리 아까 우리 신익순 대표님이 여러 번 얘기했죠. 예, 1% 장담했던 거, 그거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무의식중에. 유시민이 얘기하는, 톡세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다 사람들한테 잠시 그렇게 여론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이거 공론화 시켜가지고 행해야 될 거를 갖다가 여론전으로 이미 승패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 좌빨들이 하는 겁니다. 소음 측정한대요. 선동.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여론 또한 이제 조작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 애국 시민들은 누구보다 이제 잘 알고 막아설 거잖아요. 오늘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1,500만 명의 그 댓글 부대를 1,500만 명 댓글 부대를 지금 형성했다. 뭐 이런 게 지금 떴어요. JTBC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얘네들이 또 이제 시작하는구나. 우리 우마오당 아시잖아요. 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조선족 한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인들 댓글 부대 알바생들 등문하죠. 예, 우리 우파들 이제 총선에 얼마 안 남았죠.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댓글 무시무시합니다. 그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다음에 우리 그냥 단톡방이라든지 우리 이미 카카오톡은 여러분들이 중국 공산당이 많이 들여다본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요. 텔레그램 이런데 SNS에서 댓글 쓰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누구보다 뛰어나 있고 맑은 정신과 멘탈이 있으시니까 그 단톡방에 생겨지는 그 여론 무리에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중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SNS 여론전 할 때 참여를 하셔야 돼요. 참여도를 높여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라 지키는 고교연합이나 ROTC, 정부년 이런 데서 먼저 그 회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연사 우리 고교연합 여성부 김규리 예. 아니 저거는 조남을 가리켜야 되는데 조남을 안 보내. 조남이 누군지 알아야지 제가 이거. 김규리. 예, 우리 김규리 여성부 어떻게 되시나요? 직위가? 네,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님께서 국정선거에 대해서 외치셔야 됩니다. 특히 독일 선거제도에 관하여. 예,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뒤에서 나가냐? 이분 아시죠? 춤 잘 추시는 분이세요. 아시죠? 쟤는 좀 아파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정말 애국자이십니다. 여기 김규리입니다. 저는 독일의 선거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죠. 자, 독일의 선거 제도 첫 번째, 사전 투표가 없다. 두 번째, 투명 투표함을 쓴다. 세 번째,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다. 수개표. 세
이동 없이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한다. 직접 개표한다. 즉석 개표. 6번째, 투표용지는 20년간 보관한다. 7번째,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재개표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1년이, 2년이, 3년이, 4년이 지나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이대로 계속해요. 계속해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시간은 많이 드릴게요. 네. 죄송하세요. 함자하도록 하세요. 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님의 의지입니다. 자, 첫 번째 사전투표 폐지. 두 번째 개표 수개표. 수개표. 세 번째 바코드 사용. 바코드 사용. 네 번째 선거 조작 사범 사용 및 엄벌. 부정선거 조작 사용. 자, 첫 번째 동북지사파 운동권 국회의원 저는 낙선. 낙선. 두 번째 사법시험 부활. 뭐야? 세 번째 고위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 네 번째 대학교 정시반 입학. 다섯 번째 경찰대 폐지. 여섯 번째 여성가족부 폐지. 여가부 일곱 번째 민주노총 해체. 민노총 해체. 여덟 번째 정교조 해체. 그게 저거 때문에. 아홉 번째 단일 언론 노조 해체. 첫 번째가 노조 해체. 열 번째 한국노총 거기가 자꾸 편집이 혁신. 11번째 전국 공무원 노조 혁신. 12번째 검수완박 폐지. 첫 번째 검수한박 폐지. 13번째 공수처 폐지. 공수처 폐지. 14번째 사형집행 즉각 실시. 국가사범 사형시켜라. 15번째 모든 형량 2배 이상 확대. 16번째 국회의원 및 보좌관수 축소. 네, 계속해. 17번째 국회의원 세비 상황 및 황제 예우 축소. 이건 맞잖아요. 맞아요. 내가 틀려요. 맞아요. 빨리 하세요. 18번째 국회의원 물체포 및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가짜 국회의원 사형시켜라. 19번째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실시. 20번째 시도 및 시군구 의원 폐지 또는 대폭 축소. 21번째 전국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폐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너무나 이거 잘못된 거죠? 네. 주민자치위원회 폐지. 22번째 국정원의 대공 사건 확충. 23번째 군복무 기간 연장 및 가산점 복원. 24번째 해체된 군부대 원상복구. 25번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공개. 5.18 유공자 까까까. 5.18 유공자 특별법 폐지. 5.18 유공자 가산점 수혜자 색출후 강제 퇴직.
전세 사기범 재산 몰수 전세 사기 이거 지금 요새 너무 많잖아요. 네, 재산 몰수하고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 통일부로 즉각 개칭 중공비 조선족 등 각종 특혜 대폭 축소 및 선거권 박탈 가짜국채랑 없애고 부정선거 없애면 완벽하게 해결된다. 공자학원 폐쇄 및 중공 비밀 경찰 추방 저출산 장려 정책 확대 시행 및 반려동물 정책 축소하라. 시간 없어. 부정선거 막아야 돼. 좌편향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하면 국가보조금 즉각 중지 가짜국채는 모두 버리고 싸박세. 가입합니다. MBC, KBS 등 좌편향 언론방송 매체 지원 중단 및 과감한 민영화 조치 태양광 원전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5년 적폐율 즉각 수사 의법 조치 몰수 등 상식과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자유 대한민국 건설합시다. 아니 좀 나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자, 사전 투표 정말 없앱시다. 그렇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으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우리 김유리 대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분은 춤을 추시고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아시죠? 저분 한춤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유, 오늘 날 셀 뻔하셨습니다. 날 셀 뻔했었어요. 저분이 말씀해주는 거 다 듣다가는. 아, 예. 아무 우리 잠깐 구호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호는 김병철 회장님이 아까 외쳤던 구호랑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중앙 선관위 관악청사에 온 이유 중에 딱 해야 될 구호 맞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내영, 그 다음에 상임위원 김판석, 사무국장 강석봉, 이 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구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내영, 여론조작을 당장 중단하라. 그다음에 상임위원 김판석 하면 여론조작을 당장 중단하라. 사무국장 강석봉 하면 여론조작을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자, 뭐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내영, 여론조작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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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 김판석, 여론조작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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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강석봉, 여론조작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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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순서는 우리 드보라비 TV 국바연 공동대표이신 우리 드보라 여사님 나와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실 마이크 잡고 하는 거 되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는 특별히 제가 의미 있는 곳이에요. 2020년도 9월 30일 새벽 5시에 6시 사이에 저 여기서 현장 체포된 곳이에요. 그날 여기 밤새 조용하다가 한 3시쯤 막 우리 화이 켜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전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막 경찰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저는 그냥 아무 힘도 없고 여기 입구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저는 얼굴도 안 내놓고 그냥 이불 같은 거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누워 있었는데 제가 그 경찰, 여자 경찰이면 저를 딱 그냥
그냥 싸안고 가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오면 또 체크한다고 하고 저를 놔줬는데 다시 한번 와서 제가 해서 그 경찰에 그또 이렇게 빌려가지고 제가 가서 현장 체크를 통해서 하루 9일 살다 왔어요. 그래서 부상자들 하는지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집에 전달되는지 몰랐어요. 우리 남편은 제가 뭐라고 다니는지 몰랐는데 집에 그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살면서 여자가 구류 사는 사람이 뭐 흔하냐 이러면서 제가 여기 나오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유튜버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누워있을 때 뭐가 왔냐면은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구보라라는 이름을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쓰면 좋겠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너 그때 거기 있었는가?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팍 치는데 이 현장이 그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면 되냐 하는 그러면서 전 너무나 평안한 그런 정말 잠이 올 정도로 평안하게 누워 있었던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리고 전혀 지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약간 지칠 때도 높진 않지만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 제 나이 70 유튜버를 시작해서 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제게 구보라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대로 쓰임 받으라고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능력 없지만 제 나이 70이 유튜버를 하고 있다는 것과 컴퓨터 이제 막 맨날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제가 한 1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늦어도 시작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 잘하려면은 유튜버를 하면 좋은 게 그냥 딴 데는 안 해도 대표 창관인 사전투표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그 시간이 많이 해도 그냥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버를 하시면은 내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유튜브 보는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활용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분은 저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조금 앞장섰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세계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목적을 갖고 주님이 꼭 지켜줄 것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그 드보라 대표님하고 우리 국바연의 김영신 목사님 두 분이 사실은 애를 많이 써요. 왜냐면 저희 부방대나 뭐 다른 팀들이 이제 큰 단체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런 자재구레한 투쟁 그러고 정말 내 단체 하나 날려도 상관없어 그런 정신으로 정말 감사원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국정원이고 다니면서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성명서 발표하고 계속 활동을 해서 지난 뭐 헌재 앞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청 앞에서도 그렇고 그 규모는 작지만은 부정선거에 앞장서서 싸우는 작은 단체로서 여러분들이 지난 월요일 날도 국힘당 앞에서 기자회견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저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자회견 있을 때 많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겨울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오독도독하네요. 그리고 시끄럽다고 신고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지 하나 지금 받았어요. 뭐 어차피 더 이상 뭐 크게 많이 떠들 것 같진 않지만은 지금 이제 마지막 연사로 채우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유성 사무총장님이 우리 국방대 박은성 사무총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이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내와 더불어서 간단하게 이제 국방대 사무총장으로서 이 부정선거 관악 청사 방문한 기념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한풀이 하셔야죠. 나오십시오. 뭐 한풀이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 집회를 하더라도 그 차분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렇게 얘기가 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우파 단체들이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도 있었고 수요일도 있었고 또 오늘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흩어진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11월부터는 좀 더 우리가 결집되어 있는 모습으로서 한 번 목소리를 내더라도 좀 더 크게 또 그리고 효과가 있게 그리고 또 파생 효과가 더 크게 전파되도록 좀 협의하고 노력해 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보고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여튼 10월 6일, 7일, 10월 11일에 걸쳐서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보궐선거에서 후방대가 불꽃 감시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한 200여 명이 동원돼 갖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훈련도 받고 그리고 조도 편성하고 그래서 열심히 강서구 구청장 선거를 저희들이 감시를 했습니다. 감시를 해서 저희들이 적지 않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갖다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해 갖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후속 조치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후속 조치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소송을 갖다가 두 번을 갖다가 소송을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송이라기보다는 사실 형사 고소예요. 형사 고소.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입니다. 한 가지는 투표 위조 및 투표지 증감죄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고요. 또 하나는 선거 임명부 작성 및 위조에 대한 형사 소송, 즉 고소를 갖다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투표 위조 및 투표지 증감에 대한 소송은 저희 화곡 3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화곡 3동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감사 계산한 숫자에 비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한 170, 180 거의 2배 가까운 숫자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웬만하면 이게 넘어갈 수 있는데 도저히 어떤 상황에서도 2배 가까운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잘못 계산하거나 잘못 감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사 소송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선거 임명부 위조 증감에 대한 소송은 뭐냐면은 소위 가양 1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가양 1동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달 행정동사무소에서는 그 달에 기준으로 해서 전입된 인구, 전출된 인구를 갖다 중심으로 거주 인구를 갖다가 발표합니다. 발표하는데 선관위에서는 이제 선거 직전에 가양 1동의 총 선거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너무 이상한 숫자가 발표된 게 선거인 숫자가 거주하는 사람들 숫자보다 400명이 많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거주하는 인구는 선거하는 사람보다 언제나 많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많게 되어 있냐면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포함시키거든요. 소위 미성년자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주 인구의 숫자는 선거 임명부에 들어간 숫자보다 언제나 많습니다. 보통 1000명에서 1500명이 많아요. 근데 가양 1동은 오히려 반대가 돼갖고 선거 임명부에 들어간 숫자가 400명이 더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그런 선거 임명부 작성 위조를 했다라고 밖에 우리가 설명을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소를 들어가게 되면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1차 초동 수사는
강서 경찰서에서 하게 될 거고, 강서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하게 된 다음에 이거는 그 남부지청, 그 남부 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남부 지방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본격 수사에서 거기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의지가 있다 치면은 이거는 반드시 기소가 되고,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적 처벌이 거의 99.99%가 가능합니다. 그건 누가 그 형사 처벌이 되냐면은 첫 번째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첫 번째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김용빈 사무총장인가요? 사무총장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사무차장이 한모라고 되어 있더라고. 사무차장,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세 번째 그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지방으로 와서 강서구 선관위 위원장이 양모라고 하는 그 남부지청인가 어딘가에 있는 그 부장판사더라고요. 양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다음 그 강서구 선관위 사무국장 그다음 형사처벌 대상, 그다음 강서구 선관위에 선거 탐담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외에 성명불상의 가담자들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법률 투쟁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몽땅 그래갖고 뭐 부정선거다 뭐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딱 집어서 이 숫자 틀 때 이 숫자 증명하라고 한 겁니다. 소위 화곡 3장에서 너희들이 5.800명이 선거했다고 증명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800명이었는데 5.800명이 됐다 치면 거기 화곡 3동 동사무소 내에 있는 CCTV를 따라라고 하는 겁니다. CCTV를.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두 배에 가까운 사람이 선거했다고 하는 건데, 그 드나든 사람이 그 두 배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그다음 선거 인명부를 갖다가 거짓보다 더 많이 이제 뻥튀기한 건데, 저희 2,000명 가까이 더 뻥튀기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원래 한 1,000명, 1,500명이 적어야 되는데 400명이 많다라고 할 때인 거는 1,500명인지 2,000명을 뻥튀기한 건데, 이것도 너희들 증명해봐라라고 하는, 증명 못하면 위조가 되는 거예요. 위조. 그래서 이거 위조에 된 걸 저희 구체적으로 딱 잡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난 5년 동안 쌓아왔던 것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위조하고 어디에서 조작을 했는가가 밝혀지는 계기가 바로 이 두 건의 소송건으로서 그 대한민국 최초로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마음속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끝낸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박선진 단장한테 넘기겠습니다. 아유, 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아까 뭐 할 말씀 없으실 것처럼 행동하시더니만, 예, 청산 뉴스이십니다. 예, 다음은 고교연합에서 잠시 1분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신희춘 대표님. 아니 저기 예. 심혜련 김미래. 심혜련 안녕하세요. 여고국 심혜련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는데요. 11.25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신 44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해마다 현충원에 가지 않습니까? 올해는 민족중흥회에서 코로나도 지나고 해서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차도 많이 대접해서 사람들이 많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시간은 제가 10시로 공지했는데 11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오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끝나시면은 저희가 여고국에서 또 떡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떡도 드시고 그러신 다음에 이제 행사 끝나시면은 올라가셔서 참배하시고, 또 이제 뭐 거기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4시에 10월의 기억이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44주년 추모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건데, 궁정동 옛날 안가 자리에서, 그게 지금 무궁화 동산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추모제를 잠깐 하고 그 후에는 뭐 공연, 저 성악가도 나오고 프로페트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또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뜻도 기리고 추모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축제장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4시에 궁정동 무궁화 동산으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10월 26일. 10월 26일 잊을 수 없는 날이죠? 10시에는 현충원이고 11시 현충원, 우리 현충원은 오늘 다 오실 거죠? 예, 어느 단체나 다 현충원으로 갑니다. 네, 현충원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묘소 앞에서 다들 뵙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시에 궁정동에서 추모 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오시도록 하시고 그날 12.6 사태 때문에 저희 그 행사 진행으로 인해서 토크 콘서트도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2.6 그 행사에 다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월 23일 11시 더 카르텔 우리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두고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시 기자회견이 있고 2시에 상영이 있습니다. 소통관에서 11시에는 기자회견은 소통관에서 있고 2시에 그 다음에 상영관에 대강당에서 상영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300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 원하시는 분들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 국회 도서관 대강당이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 더 카르텔 상영합니다. 지금 100 몇 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해 주셔서 좌석이 꽉 찰 수 있게 그리고 부정선거가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가지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깨끗한 정의로운 선거를 이룰 수 있도록 다 노력합시다. 자,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동에서 맛있게 저녁 드시면서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저녁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고부 아주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어요. 김유리님. 춤도 너무 잘 추시고 감사합니다. 여고부 활동이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곳은 정말 제가 잊지 못할 장소예요. 바로 지금 저 차가 세워진 그 자리에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그냥 맨바닥에 뭐 돗자리는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여경찰이 저를 그냥 이렇게 안고 가서 세우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정도 아마 풀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잠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자유가 사라지면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없고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천만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부정선거 뿌리째 뽑혀지고 제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 꼭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멀리서 오경영 단장님이 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 단장님. 우리 춤 잘 추시는 분 가셨어? 이 모자는 누구나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멋있어요. 우리 또 오늘 박선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미처 국바연을 홍보도 안 했는데 또 대신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도된 홍보는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국바연이
작은 시민단체인데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나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거 보니까 예, 마음도 짠하고 예, 그리고 또 애쓰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마 검찰청 검찰청이 아니라 저기 법무부 앞에서 한번 또 할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드보라 대표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서 감사하고 우리 국바연에 대해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말로 홍보한 적은 별로 없어요. 작지만 우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작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는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쐐기 박는 일을 처음 시작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이렇게 댓글까지 써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끄겠습니다.